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대한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인데 장수생들 어떻게 하면 장수생을 벗어나서 합격자가 될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수생의 정의가 필요하죠. 누가 장수생이냐?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원 강의 들었던 거 말고요. 실제로 노량진을 오거나 아니면 공부 외에 공부를 진짜 시작해서 2년 정도 경과하면 만 2년이요. 경과하면 장수생으로 분류를 하고요. 2년이어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왔다든가 이런 학생들 말고요. 2년 정도 했는데 점수가 아직도 뭐 70점, 뭐 65점, 70점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요. 뭐 합격권에 들어가도 이건 무조건 장수생이고요. 2년 기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2년 안에 붙는 게 뭐 아주 정 케이스고요. 2년을 넘었는데도 아직 60점, 70점, 75점 요 정도 학생들을 장수생이라고 얘기하고 이 70점 넘었다 하더라도 거의 커트라인 2년 넘어도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뭐 다음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얘들은 장수생 분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이 만 3년이 넘었다. 뭐 커트라인 근처에 끈 필기 합격 경험이 있어도 얘는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장수생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장수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지 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오랜 동안 2007년도부터 강의를 해왔으니까 많은 학생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공부한 학생들도 겪을 수 있는 착오나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생들은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준비하더라도 500만 원 준비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500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공부를 준비하려면. 왜냐하면 물론 지방에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노량진에서 공부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더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학원비도 있고요. 이게 공부라는 게 자꾸 돈을 아끼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남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좀 싼 거 먹고 조금 뭐 남 학원 강의 듣는데 나는 강의 안 듣고 이렇게 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좀 모아놓고 준비하는 게, 이건 초생도 맞는 얘기인데 집에서 서포트 해줬으면 좋은데 모아놓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것도 결국 돈이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이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자꾸 부모님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부딪히면 공부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은 집에서 서포트 해주고 뭐도 해주고 공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자기는 돈과의 고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또 마찰이 생기면 부모님 계속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부로는 공부만 했는데 공부만 하지 못하고 뭐 돈에도 신경 써야 되고 부모와의 마찰도 있으면 이거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나서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붙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시간적 돈 정도로 확보하고 나서 공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일단은 이게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 그냥 장수생으로 몇 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넘은 학생들도 봤거든요. 계속 싸움이 계속 돈이 떨어지니까 돈과의 싸움과 공부와의 싸움과 가족과의 싸움이 병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부터 했습니다. 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 최소 500에서 1000 정도는 있어야지 1년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지 이 싸움을 진행할 수 있다. 시험에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얘기예요. 친구를 멀리해야 돼요. 이게 뭐 어릴 적에 볼 때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 혼자 준비했거든요. 친구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인간관계를 끊어야 돼요. 이게 주위 친구가 우리 생각할 땐 친구가 같이 동료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붙기를 바랄 것 같은 것은 정말 이상적인 것 뿐이고 친구가 같이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면 노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가 잘 안 되길 바라지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해보면 친구 때문에 공부 실력이 있는 학생들도 게임에 빠지거나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부가 길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주위부터 뭐 차단하고 카카오톡 지우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카톡 지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 그 투지폰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를 잘라야 돼요. 공부하려면
공부를 뭐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붙고 이거는 일단 그 다음 논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돈하고 두 번째 인간관계를 심플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게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는데 공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혼자 하는 게 좋고요. 혼자 하면 좀 외롭거든요.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 말고 딱 한 명 정도, 뭐 스터디도 별로는 전 별로고요. 딱 한 명 정도가 같이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같이 뛰어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 고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한 명 정도지, 두 명, 세 명하고 뭐 거기 게임 친구 있거나 당구 친구 있거나 술 친구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돈 준비하라는 얘기하고 친구를 조금 뭐 가려서 사귀라 좀 나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최소화하는 게 좋다. 차라리 없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더 안 좋아요. 이성 간의 친구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 세 번째 할 얘기인데, 이성 친구하고 게임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이성관계하고 병행해서 하면 서로 간에 힘들 때 도와주고 돈도 둘이 나눴으면 적게 되기 때문에 이성관계 갖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이성관계면 굳이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서로 간에 원만한 성격, 막 성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런 성격하고 연애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본 거는 시험 전날 헤어짐을 고지하는 애도 봤거든요. 시험 때 보면 시험 한 달 전에 헤어지자고 하고 괴롭혀서 뭐 또 심지어는 부산으로 데려가서 부산 내려오라고 한 여학생이 있어서 남학생 상담도 받았는데, 성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사람하고 성격하고 만나면은 하여튼 공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관계도 시험 떨어지고 나면 또 떨어진 거에 대한 또 책임 물어서 이성관계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성관계는 원만한 성격하고 계속 자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제일 좋은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별로 비추고요. 성격이 이런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성격이라면 힘들어요. 이 싸움은 공부만 해도, 남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집중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나는 공부하고 싸움도 해야 되지, 이성과의 싸움도 해야 되지, 돈과의 싸움도 해야 되지, 친구하고 싸움도, 이 싸움이 많아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나 게임 같은 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저거 노량진 PC방 아주 불야성이에요. 난리예요. 엄청나게 잘 돼요. 그만큼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애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공부 시작하기 전에 2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게임 같은 거 자제하고 게임 캐릭터 아예 날릴 생각 하시고 하셔야 되지, 게임 캐릭터도 키워가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겠다? 차라리 연애를 하세요. 게임을 사지 말고 연애를 하세요. 차라리. 제가 하는 얘기가 게임 몇 년 하고 공부를 병행하지 마시고 차라리 연애를 하세요. 연애하고 공부 병행하는 게 더 쉽고요. 안 돼요. 게임하고 병행해서 붙는 사람 거의 못 봤고요. 요새는 더 심한 애들도 있어요. 더 심한 학생들은 코인하는 애들도 있어요. 코인은 밤새도록 맨날 봐야 돼요. 코인하고 주식하고 공부하고 병행 안 되는데요. 코인하면서 공부하고 병행은요, 이건 제로예요. 제로. 될 가능성 없습니다. 이건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꿀팁 같은 거 하면은 일단은 강의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자기 2년에서 6시험 맞잖아요. 그건 본인 잘못도 있지만 강사 잘못도 있어요. 물론 제 수업 듣다가 잘못 들었으면 점수 2년에도 60 맞으면 제 얘기도 마찬가지로 바꾸시고요. 암기 위주, 키워드 위주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두 문자. 그거는 들을 때는 되게 직교육 같은데 시험장 보면 막상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실제 시험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강의 교체하셔야 돼요. 뭐 책값도 아깝고 강의도 아깝고 주위 친구도 아깝긴 한데, 그런 본인 잘못도 있지만 강사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교체하셔야 돼요. 진짜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몸가짐하고 마음가짐으로 바꿔서 준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 교체나 교재 교체도 사실 일정 정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수생은 마음이 여려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멀리해요. 근데 저는 시험 자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은 결국 시험을 자주 봄으로써 극복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보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찰 수험생들은 장수생들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시험이 끝나요. 내년 시험이 3월쯤에 있다든가 2월쯤에 있으면 공백이 뜨잖아요. 그러면 놀아요. 문제풀이 전에 거의 기출과정쯤 들어와서 한 2개월 또는 4개월만 바짝 준비하고 나머지 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시험 끝나면 뭐 해볼까 뭐 친구도 사귀고 뭐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또 시험을 소비해요.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마무리 정리 못해서 떨어지는 시험인데 계속 똑같은 반복인데 시험만 끝나면 또 뭔가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딱 결과가 나서 떨어지면 채점하면 알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이어서 기출심화를 들어가든지 기본강의 들어가든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텅을 한 2달은 놀아요.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니까 또 시험이 부족하고 점수가 몇 점 부족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험 끝나면 바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내서 끝을 내서 죽도록 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붙어야지 남들 쉬는 대로 놀고 남들 연애하는 데 연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바로 준비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만약에 자기가 강의가 안 맞는다,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유명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물론 제 강의라 하더라도 맞는 선생님하고 교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수생일수록 초시생보다 어찌 보면 붙을 확률이 더 떨어져요. 안 좋은 습성이 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탈바꿈 돼야 됩니다. 완전히 탈바꿈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알아줘서 결과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되겠지. 안 그래요. 5년, 6년, 10년 가도 못 붙는 학생들은 못 붙어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장수생 돼도요. 붙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앙경찰학교 가면 나이 어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학원 가면 나이 어린 사람 많지 나이 30살 넘은 사람도 꽤 많아요. 40살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만 되고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는 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내서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